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걸로 거짓말을 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끝나는 분, 수요일에 끝나는 분, 그리고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목요일에 끝나는 분이 있는 거죠. 최악이에요. 그렇구나. 어떡해. 그렇구나. 그래서 오랜만에 정승재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많이 강의 참고도 하고. 그래서 정승재 선생님이 나왔던 그 티처스인가요? 티처스는 요즘 나오시니까 그 유퀴즈를 오랜만에 봤어요. 유퀴즈를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배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정승재 선생님. 얘가 내 마음속의 스승 같은 존재라서. 그래서 정승재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중등부터 고등까지 다 돌려보고 연구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과외 시절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커리큘럼에 뭐가 있고 어느 단원에서 뭐 배우는지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게 항상 중1 때 자기 성적이 56점이었대요. 항상 수학을 잘하던 애가. 근데 중1 때 딱 그 강남 8학군 이러면서 여기죠. 여기에서 학교를 나오면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해서 이사를 와서 첫 시험을 봤는데 56점이 나왔대요. 정승재 선생님 때의 중학교 1학년 시험이니까 꽤 옛날 얘기겠죠. 나이가 꽤 있으시니까. 근데 그때 딱 그래서 보습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암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암기는 이제 무작정 암기하는 거죠. 무작정 암기하는 거. 이미지로 암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중1 때 우리 이거 처음 배우거든요. 뿔마마 마뿔마 마마마. 곱셈할 때 이렇게 배우거든요. 마이너스 미쳤죠? 마마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뭐 우리 조금 더 넘어가면 곱셈 공식 겁나 많잖아요. 전개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여기에서부터 왜 이거 이렇게 되지라는 의문을 가졌었고, 근데 그 의문을 해결해 주기 시작하니까 수학이 잘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3 곱하기 2는 6이고 3 곱하기 1은 3이니까 여기가 하나 다운되면 3개씩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3 곱하기 0은 0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붙인다면 똑같이 확장시켜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속성 있게 확장을 시키는데요. 일찍 왔어! 일찍 왔어. 잘했어. 이 정도면 나한테 일찍이지. 상대적이니까. 렐러티브 하니까. 렐러티브리 일찍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외우지 않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하면서부터 암기가 되는 시점,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암기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수학이 좀 잘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기 2학년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도형 붙이기도 하고. 2등변 삼각형은 어떤 걸 2등변 삼각형이랍니까? 좋아요. 길이가 같은 변 2개 있을 때 2등변이잖아요. 근데 우리 2등변 삼각형에서 밑에 각 2개가 같은 삼각형도 2등변 삼각형이라 하지 않아요? 승우야, 얘는 뭐고 얘는 뭐야? 다른 2등변이가? 아닙니다.
얘도 이등변 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성질 정하기 때문에. 왜 성질 중 하나도 좋아요. 얘는 정의이고 얘는 성질이라는 걸 구분하셨어요. 시험이 좀 어때요? 왜 얘는 왜 이등변이죠? 각이 두 각이 정해지면 비율로 다르게는 많이 나올 수 있긴 한데. 이게 하다가 싶었어요. 주인이 좀 어때요? 모르겠어요? 합동 조건으로 보죠. 이등변 보조선 90도로 내렸을 때 여기 각이 같고 여기 90도에 이쪽으로 가니까 사실 여기 각 같고 여기 각 같으면 여기도 각이 같아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공통의 두 각이 같으니까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러면서 배우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여기서 대답이 안 나. 2학년 친구들은 괜찮아. 내신하면서 하면 돼. 3학년 친구들 중에서 대답이 안 나와? 그러면 수학 공부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 선행하시죠. 선행할 때는 지식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식 단계를. 근데 지식만으로 안 되죠. 수학 지식만으로 절대 안 된다고요.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추론을 해야 된다고요. 변형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고 시간이 드는 단계예요. 근데 그래서 선행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진짜로 그걸 배울 때, 그걸 내신으로 배울 때, 그때는 이거를 할 때 지식이 부족해서 추론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지식을 미리 쌓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2학년 분들은 이제 2학년 1학기는 다 끝나셨죠. 그러면 2학년 1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 중1-1, 1-2, 2-1 내용에 있는 모든 공식들과 모든 추론 과정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내신 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수학이 늘어요. 수학이 는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느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3학년 분이시면은 근해 공식 증명할 수 있어야죠. 못한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반성하셔야 돼요. 기회는 많이 드렸던 것 같거든요. 단 한 번을 해보지 않았겠죠. 그리고 2차 함수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왜 대칭축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 선대칭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제곱근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3학년에겐 이거는 이미 내신으로 거쳤던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명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못한다면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본인이 물어보고 질문하시고 해야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시면은 수학이 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늘지 않아요. 이 부분만 늘어요. 변형된 형태는 대응이 되지 않아요. 정석에서 기본 문제는 푸는데 유제는 못 풀어요. 연습 문제는 당연히 넘어가겠죠. 선생님 왜 우리 아이는 변형된 문제가 나오면 해결을 못할까요? 공부는 그렇게 시켰는데 라는 상담 전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모든 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배우기 전, 자기 학년까지는 정말로요. 초등학교 수학 만만하게 보시잖아요. 쉬운 거. 근데 보통 그거 초등학교 수학 한 6학년 수학쯤 되면은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어머니들 잘 모르시거든요. 그 공부 좀 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예를 들어 볼까요? 1대 2는 2대 네모다 해서 이거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고 풀 수 있죠. 물론 2배는 먼저 풀 수 있지만. 근데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왜 같아요? 쓰면 왜 같아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왜 같을까요? 네. 약간
붙어 있는 말이야 이거. 아니야. 이게 이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비례식이라고 배우거든요. 비례식은 교과서에 딱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율이 같은 두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로 묶은 걸 비례식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럼 비율이 뭐였는데요? 뒤에 거 분의 앞에 거를 비율이라고 적었네요. 이렇게 같은 두 식을 비례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이거 알고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매우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의 재료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맨날 그런 거 있죠. 편의점 음식만 먹는 꼴이 돼요. 내가 요리를 못해. 전자레인지에 데필 줄만 알아. 라면도 컵라면만 끓일 줄 알아요. 최소한 라면을 봉지라면 정도 끓이는 그런 게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건 끓일 줄 모르면 엄마가 끓여줬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의 재료들을 잘 정립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나 처음부터 공부 방법이 똑바로 되지 않거든요. 또 너무 양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서 그냥 외우고 가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공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 투자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건 확실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 방법을 이쪽으로 결국에는 넘어와 주셔야 하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의 이등변,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왜 각이 같지? 에 대한 의문 그리고 태도가 바뀌어야 해요. 그런 거에서 바뀌지 않고 질문이 하나도 없고 1분 이상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해설치를 피는 그런 학습법이 반복된다면 공부는 늘지 않을 거예요. 목표한 바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이런 거에서 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왜 마이너스지? 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웃기는 거지? 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왜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하지?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왜 피타고라스 정리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지? 증명 방법이 뭐였더라? 이런 거. 지금 요게 2-2 내용이거든요. 요거 증명되는 분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증명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찾아보셔야 해요. 사용하기 전에. 이거 왜 그렇게 되더라? 아까가. 그래서 뭔가 사실 이런 내용들은 너무 당연한 말들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들인데 그냥 이런 당연한 말들을 잊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제 등에 핑계를 대고 말이죠. 쟤는 원래 수학을 잘하잖아요 라고 할 때 그 친구가 얼마나 이런 시간에 고민을 들였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재능 핑계를 많이 대시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승재쌤 나온 아까 인터뷰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찾아보면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학원은 언제부터 내셨습니까? 몇 학년부터 다녔어요? 중2? 초2? 학원 도사네요? 제대로 안 받았어요? 혜민이는요? 네? 초1? 구몬 빼고, 구몬 말고 학원으로? 내가 더 빠르다. 초1보다 더 빠르다. 궁금한데요. 또 새로운 접근이에요. 그 학원이 운동이라든지 그런 피아노 학원 제외. 피아노 미술 학원 제외하자. 피아노 미술 학원 제외하자. 태권도도 제외하자. 초1보다 빠르다. 혜민이가 압승인데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는 초5부터 다녔거든요. 수학학원을. 그 학원을 고3 때까지 다녔더라는 게 신기한 일이지만 그 전까지는 구몬이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내가 구몬하면서 딱 한 번 울었어요. 진짜로. 진심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릴 때.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나눗셈이 안 돼! 이러면서 울었었어요. 막 이런 거 배우거든요. 124 나누기 뭐 124 뭐로 나누지? 2, 8?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네요. 123으로 진짜 모르겠는데? 31 그래. 이런 거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근데 맨날 양은 쌓이잖아. 해야 되는 양들이 쌓이잖아. 그런 구문은 특히 맨날 그 빨간 펜으로 좌상단에다가 월, 화 이렇게 써 있었다고요. 수 이렇게. 근데 맨날 쌓여. 그리고 와 그 압박감은 있어. 전날일 거 아니야? 전날 저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버님이 지었던 표정이 있어요. 내가 이거 못하겠다고 했을 때 약간 쟤는 저런 것도 못해 큰일 났네.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저런 걸로 울어? 하면서 약간 그게 어린 나이 때니까 그 굉장한 스트레스도 있으니까 내가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다 각자 종류는 다르고 배경은 다르겠지만 그런 기억이 한두 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쌓이면서 수학 공부가 싫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다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거를 못했던 이유는 나눗셈이 뺄셈에서 나온다는 거를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124에서 32를 한 번 빼고 또 32를 한 번 빼고 32를 또 한 번 빼고 32를 또 한 번 뺐을 때 0이 되는구나. 그럼 몫이 4네.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그거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만 배웠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124 안에 31이 몇 번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그때부터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높여가야 할 거고요. 그리고 설명을 할 수 얼마나 설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몬 선생님 맨날 너무 힘들겠어요. 자, 우리 이제 오늘 통계 마무리 지을 거거든요. 대표값 그때 마무리 졌고요. 평균 구하는 거, 분산 구하는 거 쭉 했었는데 한번 복습만 좀 하고 가볼게요. 이 문제를 가지고 복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페이지로는 12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 여기까지 다 풀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평균이라고 나왔어요. 평균은 대표값의 일종이었어요. 대표값의 일종이었고 대표값에는 3n이 있었죠. 평균. 최빈값, 중앙값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들을 우리는 데이터를 우리말로 옮겼을 때 변수가 아니라 양을 말한다 해서 별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별양, 별리을 받칩니다. 변양, 그러니까 발음할 때 변량이라 해야 되나? 별량이라고 합니다. 국어학원에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래요. 변량의 정확한 발음은 뭐죠? 변량? 별량 아니죠? 어렵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각 별량이라고 부르는데요. 별량. 나는 그냥 데이터라고 부를게요.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우리 데이터들의 합을 개수로 나눈 걸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걔네가 이 숫자가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값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평균이 83점이기 때문에 84, 82, 78, 93, 76, 81 더하기 x 한 개, 여기까지 한 개 총점을 알려준다라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평균 곱하기 개수가 데이터의 총합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더해보면 6, 14, 17, 23, 24가 되고요. 4, 2, 10의 자리 수끼리 넣을게요. 16, 23, 32, 39, 47, 494 더하기 x는 37에 21, 87에 56, 5에 81. 그래서 x는 7에다가 87이 됐었네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의 정보를 더 활용해 봅시다. 여기 평균이 83점이잖아요. 각 데이터에다가 마이너스 평균을 친 게 84에서 마이너스 83 하면 1,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는 마이너스 7,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맞지? 맞겠지? 마이너스 5, 여기 왜 마이너스 6이야? 플러스 6이지. 넘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반가워요. 늦어놓고 왼손에는 버블티가 있어요. 빨리 앞으로 와! 와, 그러면 8잔 사와야지. To know myself is truly the beginning of my life.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값들을 편차라고 부르죠. 전체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게 스무야. 편차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죠? 편차의 합은 0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편차의 합이 0이 나오도록 여기 네모를 찾아보면 0, 1, 9니까 네모 빼기 8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모는 8이어서 점수가 안 맞아요. 23에서 83 빼기 10 아니에요? 고마워요. 그러면 다시 땡큐 사라지고 5 네모 빼기 4인 거죠. 네모 빼기 4가 0이 돼야 되니까 네모는 4고 평균이 83이었기 때문에 원래 점수가 87이다 라고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와 평균이 나와 있으면 편차의 합이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x값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거를 편차라고 했었고요. 그러면은 x값이 87이 나왔으니까 쟤를 왼쪽부터 작은 것부터 올라가면서 써볼게요. 76, 78, 81, 82, 84, 87, 93 이렇게 7개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중앙값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7이니까 앞에서 3개, 뒤에서 3개 없애고 가운데 있는 82가 중앙값이 됐다.
그러면 최빈값은요 하는데 최빈값은 겹치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최빈값이라고 사실 부를 만한 게 딱히 없기는 해요. 사실 모든 게 다 최빈값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근데 만약에 여기에 93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면 93이 두 번 등장했기 때문에 최빈값은 93이 된다. 그래서 편차까지도 얘기를 좀 했고요. 우리 그런 다음에 산포도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산포도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데이터가 멀리 있는가에 관한 물음이었는데요. 예시를 들었을 때 이런 걸 냈었죠. A라는 친구가 100점, 10점, 100점, 10점을 맞았고요. B라는 친구는 55, 55, 55, 55를 맞아요. 점수의 총합은 내가 똑같이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똑같이 55일 거예요. 평균은 똑같이 55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값이 극단적이죠. 근데 얘는 중심에 모여 있고요. 얘네 둘을 숫자로 이 데이터가 조금 더 멀고 이 데이터가 조금 더 가깝다. 요즘에 이제 스포츠, 특히 야구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거 활용을 많이 하죠. 실제로 주변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 동료이자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스포츠 쪽 통계 분석을 하는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구 선수들 스포츠에서 야구는 기본적으로 안타가 몰려야지 점수가 나는 게임이잖아요. 한 사람이 안타 친다라고 해서 점수가 나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기복이 있는 선수는 좀 힘들거든요. 기복이 조금 심한 선수는 자기가 매번 잘 친다고 해도 그 뒤에 후속 타자가 잘 쳐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래. 그래서 기복이 얼마나 있는가를 지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어떤 경기에서 5번, 1번, 5번, 1번, 5번 보다는 차라리 합은 적을지언정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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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을 선호하는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번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얘네들을 어떻게 A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B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A가 기복이 심해요. 그럼 그 기복을 어떻게 숫자로 정량화할까? 에서 나온 게 우리 분산이었어요. 분산은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평균은 55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편차를 구합니다. 편차를 구하면 0000이 나오고요. B는 얘는 45 마이너스 45 45 마이너스 45 굉장히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편차의 합의 평균을 구하면 똑같아지니까 마이너스 부호도 똑같이 플러스 부호로 만들기 위해 각각을 제곱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평균을 구해요. 즉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산이 클 거예요. 그런데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곱이 한번 이루어졌죠. 그래서 나중에 루트를 한번 다시 씌워줘서 값을 다운시키는데 그거를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했습니다. 이 설명엔 약간의 거짓말이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대학 통계 시간 때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분산은 제곱했으니까 값이 커서 루트를 씌운다 라고 했는데 그럴 거면 값을 낮추는 게 목적이면 루트도 한 번 더 씌우죠. 값 작은 게 좋잖아요. 한 번 더 씌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건방 떨면서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루트를 씌우는 이유는 여기서가 중요해요. 이게 점수잖아요. 여러분들 과학 공부해보면 단위 좀 나오죠. 편차를 어찌됐든 편차도 원래 점수에서 점수를 뺀 거니까 편차의 단위도 점수예요. 몇 점의 편차를 갖는다. 근데 거기서 제곱이 이루어지면은 지금 분산의 단위는 편차가 제곱됐잖아요. 점수 제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거기서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는 단위가 점수가 되는 거죠. 즉 단위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단위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반 신장 키의 분산을 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분산만 구하면 편차가 제곱되기 때문에 제곱 센티미터가 단위거든요. 나는 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면적이 나와버려요. 분산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단위를 일치시키려고 루트 분산해서 표준 편차를 넣은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편차의 그 분산까지 구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분산을 구해보면 편차를 다 제곱합니다. 1, 마이너스 5의 제곱 25, 100, 16, 49, 4가 돼요. 그럼 얘네들의 합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2, 27, 127, 143, 192, 196이 되네요. 196을 7로 나눠야 하니까 8이 돼서 분산은 보통 V를 씁니다. variance의 약자라 했어요. 28인데요. 이게 지금 점수잖아요. 그러면 28 점수 제곱이라고요. 왜요? 여기서 제곱이 한번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단위를 우리가 알고 있던 단위로 다운시키기 위해서 루트 분산을 걸어서 2 루트 7 점수라고 표준 편차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2 루트 7인 시험은 사실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그래요. 표준 편차가 한 10점 이상 나줘야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교 시험에서 그거 다 계산해봐요. 표준 편차가 몇 점일 때 어려운 시험이고 몇 점일 때 쉬운 시험인가? 그러면 표준 편차가 10 이상 나면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분산은 28, 표준 편차는 2루트 7이었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인 3번과 확인 4번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기서 고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르다는 얘가 고르다예요. 점수가 안정적이다. 점수가 평균에 안정적인 친구가 고른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시험이 원에 관련된 거로만 냈어요. 1태에는 원주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리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으로 구성해놨어요. 그래서 특산물 사왔어요. 500원 미만으로. 특산물. 특산물. 바다 갔으면 조개라도 주워야 될 거 아니야. 미쳤어요. 찰리 매니저스요.
엄마가 안 깨워줬어요? 엄마 때문이네. 내가 엄마한테 연락해서 화 좀 낼게요. 이렇게 채린이를 안 깨워줄 수가 있습니까? 진짜니? 초3이니? 즉 혜민이는 초1 때부터 학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넌 초3 시대가 되더라. 그건 시험 본다 했죠? 어? 뭐야? 니 초3이니? 뭘 몰라? 아니라 왜? 그냥 원할 때 어? 그냥 원할 때 건데 네. 지금 어떻게 하라고 생각을 좀 생각이 많은 거랑 생각이 깊은 건 다른데. 생각이 깊고 많은 편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생각이 얕고 많은 것 같은데. 많으면 현명하게 깊으면 현명한 거죠. 생각이 많은 거는 쇼츠만 많이 보는 거랑 비슷하죠. 네? 아니 그런 거는 자기가 결심했을 때 빨리빨리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보는 거고. 근데 대충 문제 난 봤거든요. 수학학 기본정 그거 입학 테스트 문제 봤는데 통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최소 반타작은 해야 통과라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면 거기 학생들의 그게 진도가 있을 텐데. 그렇구나. 개념 문제라 개념? 알고 있으면 점수 기본 문제보다 사이즈는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한참 나를 알고 어렵죠. 와, 다음 주에 계약하는 학교도 있어. 개부러 내일 계약하는 학교도 있는데 개멋있어. 아, 역시 매초. 개부는 언제? 목요일 목요일이요? 오, 일정을 목요일이요? 끝치고 있어요. 광복절 날 계약해요? 아니, 잘못 깨고 계시네. 강사에서 저는 목요일을 잘못 깨고 계신데요? 강사에 저는 목요일을 아, 또남 탓을 해. 네가 자꾸 저러는 아니 남자는 고소리잖아요. 자, 들어가 보죠. 그 광복절 날 계약하는 제일 금요일 평균이 6이고 분산이 4.8이래요. 그러면 6을 다 뺍니다. 편차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편차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플러스 4 마이너스 1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11이 되고요. 분산이 4.8이죠. 그럼 여기서 제곱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를 모두 양수화시키는 거죠. x-6의 제곱 y-6의 제곱 더하기 21을 5로 나눈 게 4.8이기 때문에 샥샥 넘어가면은 3은 맞아 24예요. 3은 x-6의 전체 제곱 더하기 y-6의 전체 제곱이다. 그러면 합이 11인데 얘가 3이기 때문에 전개해 주시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12의 x 플러스 y 더하기 72가 3이 될 겁니다. 근데 x 더하기 y가 11이기 때문에 여기 11 들어가 주시고
얘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기에다가 11을 대입하면 xy 값이 자동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121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11 132 72는 3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11 더하기 72는 3이 돼서 2xy는 69에서 11 빼면 얼마니? 58 xy는 29 제곱 계산이 들어가고요. 3-1 곱셈 공식 변형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할 때 기본 지식은 3-1이에요. 3-1 곱셈 공식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없는 분은 여기가 조금 어려울 거야. 수능 이 정도 껌이죠? 그지? 멋있어. 역시. 20밖에 없어. 자, 요거는 개념적인 거거든요. 하루 운동 시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래요. 여기 이제 A, B, C, D, E 인간형을 좀 찾을 수 있죠. 여기서 제일 모범적인 학생은 이 운동 시간을 공부 시간이라고 바꿔봐요. 그럼 이제 학생 유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B는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평균도 제법 준수하고요. 평균 공부 시간도. 그리고 표준 편차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걸 고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있죠. 얘가 빈수레가 제일 요란한 타입. 평균 2시간이거든요. 근데 표준 편차가 1.7시간이라는 건 어느 날, 와, 나 개삘 받은, 나 오늘 공부 조심. 스터디 카페 딱 가. 그 자리에 딱 앉아. 그래서 오늘 공부하면 조지고, 잘 들었다. 오늘 공부 좀 맛있었다. 하고 다음날, 어제 공부 조졌으니까 오늘 뭐 공부니. 하면서 계심.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아직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평균이 2고 표준 편차가 1.7이라는 건, 어느 날은 3.7시간 공부하고, 어느 날은 0.3시간 공부한다는 거거든요. 0.3시간 공부하는 날이 있다는 건 책상에 앉아서 집중해야지 이제 이러다 보면 20분 다 지나가죠. 그냥 공부하지 않는 날도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일 모범적이지 않죠. 빈수레가 요란한 타입.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저는 공부하는데 공부가 오르지 않죠 라고 보통 얘기하는 타입. 오늘 하루 공부 후로 딱 조지고. 그게 아니라 적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분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말 많은 타입입니다. 난 공부하는데 오르지가 않아. 아니면 실수가 많아. 이런 타입들이죠. 반면에 나머지 친구들은 그래 제법 모범적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도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나 안 됐는데 성실도가 제법 있는 타입이어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보통 미래가 그 점수에서는 가능성이 많다고 부르죠. 주윤이가 이런 타입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보통 여기가 전교 1등 타입, 여기 2번 타입. 평균 제일 높고요. 표준 편차 0.5면은 그래도 컨디션에 따라 1.8시간까지 떨어질 때도 있지만 컨디션 좋으면 3.1시간까지 높은 평균에서 이렇게 기복이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느 공부 타입인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죠. 개삘 받으면서 이런 타입인지 아니면 꾸준히 갈 수 있는 타입인지 를 봅니다. 그래서 가장 고르지 않은 친구는 C입니다. 가장 고른 친구는요? B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고른 친구는. 넘어가 봅시다. 확인 문제 5-6번입니다. 안 좋다. 기복이 높다. 왜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그럼 좋다고 생각해요?
네. 공부해서요? 아니면은 그냥 표준 편차가 높으면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00점, 10점, 100점, 10점 이거죠. 55, 55, 55, 55가 아니라. 꼭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런 거죠. 100점, 10점, 100점, 10점이에요. 평균이 있어요. 이거 55거든요. 55, 55, 55, 55예요. 평균도 같이 55거든요. 그 주윤아, 55점이 이 점수를 잘 대표하고 있니? representative 잘 대표하고 있니? 아니죠. 왜요? 분산이 괴롭거든. 이해했어요. 근데 얘는 잘 드러내고 있죠. represent를 잘하고 있는 거죠. 아, 또 김경호의 영어 시간 represent도 배우셨어요. represent. 그래서 present 뭔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예요? president가 되는 거죠. 선물. 아닌가? 근데 맞는데 왜 어근이 왜 선물로 가는지 이게 선물이랑 대표하는 나의 마음을 대표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현재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다 되신 분은 초단원 핵심 문제 좀 하고 있어봐요. 시간 좀 충분히 드릴게요. 주인이 이해하면 하니? 계산 살짝만 볼게요. 저번 시간에 써주시고. 아니 이게 그 과정을 좀 보면 돼요. 그래 계산 진짜 아예 안 했네? 네. 좀 더 해줘라. 아직 볼 수가 없네. 채빈 오늘 태블릿 갖고 왔어요? 아 핸드폰만 있는 거구나. 아, 핸드폰 봤었지. 교환은 갖고 왔죠? 맞아요. 오케이 알겠어. 아 그리고 채빈이는 목요일날도 좀 나오세요. 나와서 오전에만 미라클 모닝 좀 즐기죠. 광복절 기념 미라클 모닝이야. 저 수요일날 올 수도 있어요. 수요일날 올 수도 있다고요? 체험했어요. 체험했으면 엄마가 집에서 허락해줬어요? 엄마가 한 번 가는데 10만 원이라고 이미 돈 다 냈다고 가야. 네 그러세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목요일날 오시면 돼요. 오전에. 엄마가 아침에 그 적고는 오셔서 아 적고 오셨어요 이미? 아 쿨하시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1회 정도 풀어보고 리뷰 좀 해볼 거예요. 전체 다 리뷰할 거예요. 그러면서 복습할 겁니다. 네, 5, 6이다. 5, 6. 아, 왜 원투데이야?
승우가 자는 거 원주택이야. 뭐 이런 거죠. 토마토 블루베리 주스 한 잔 줄게. 맛있어요. 너 한 번 더 자면 이거 먹을 거야. 건강에 좋은 거니까. 응? 네, 갖고 오세요. 카메라 안 깨면 안 돼요? 아니, 안 되잖아. 카메라 깨면 안 되는 거잖아. 언니 윤서영 안 한다는데요? 그렇군요. 아직 나한테 연락은 안 왔어요. 자, 가볼까요?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이런 표를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단서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단서가 복잡한 상황에선 이렇게 표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인원이 4명일 때 평균 M이었고요. 인원이 6명일 때 평균이 M이었어요. 그러면 전체 인원을 합산해서 10명일 때도 평균은 M이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평균이 10점이었어 봐요. 그러면은 A의 총점은 4 곱하기 10, B의 총점은 6 곱하기 10, 걔를 전체 인원 10명으로 나누면 그냥 10이 나오는 것처럼 어차피 10점으로 대표되는 두 집단을 합친 거니까 10점으로 대표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는데 표준 편차는 A 집단에서는 2, B 집단에서는 small a, 전체에서는 루트 7이래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니까 4a 제곱 7이 나올 거예요. 근데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편차 제곱의 합을 인원으로 나누잖아요. 그게 지금 4였던 거예요. A 집단에서 편차 제곱의 합을 4명으로 나눴던 게 4예요. 그러면 B 집단에서 편차 제곱의 합을 6으로 나눈 게 A 제곱이겠죠. 그런데 A 집단에서 편차 제곱의 합은 그러면 16이고요. 편차 제곱인데 B에서의 제곱의 합은 6A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난 전체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할 거면 얘네 둘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6 더하기 6A 제곱을 전체 10으로 나누는 게 분산 7이다. 그래서 70은 16 더하기 6A 제곱이다. 그럼 6A 제곱은 54다. A 제곱은 9다. 표준 편차는 언제나 양수입니다. 뿔마 3이 아니라 A는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확인 문제 치고 좀 어렵고요. 이때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 편차랑 여기 편차를 그대로 더한 요 주황색이 전체 편차 전체 제곱의 합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편차 구할 때 편차는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랑 여기에서 평균이 달랐다면 여기 평균도 달라지니까 단순히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평균이 다 같아서 어찌됐든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차 제곱의 합끼리만 더해도 전혀 문제가 없던 상황인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요거 정리만 좀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 문제 6번으로 갈게요. 쉽지 않았어요. 다 내시고 정리되신 분은 또 다른 핵심 문제까지 가주시면 돼요. 오늘 듣죠? 월수목 들으면 아마 제법 마무리가 될 거라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시간대 안 줄 수 있겠어요? 그럴게요. 구라치다 걸리면 안 돼요? 네, 이 시간대 시험 볼 거니까. 그러면 더 너무 강조야. 진짜 붙어서. 이거 어려운 개념 나오네. 제인이도 월요일에 나오고. 좋네. 진짜 너무 네. 행렬치 재밌. 화수목금토 진짜 최악이야. 지금 알았어요? 혹시? 몰라. 그래요? 지금 더 깨달았어. 깨달았어요? 깨달음이 늦으시네요. 근데 쌤 숙제가 4시 3분까지 봐야지 알아요. 근데 친구하면 4시 3이라고 학원 친구를 모시면 돼요. 학원 친구께 한번 정할게요. 자, 계속 가볼게요. 4개의 별량 A, B, C, D의 평균 A, B, C, D 평균은 6이니까 표편이라고만 쓸게요. 표편이 루트 10. 그러면 분산은 10이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 말은 평균이 6이니까 A 빼기 6 이거의 제곱을 다 더한 건 40이었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그거의 평균이 10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A, B, C, D가 아니라 EA, EB, EC, ED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 평균 6이 나오는 과정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4로 나눈 겁니다. 근데 여기는 EA, EB, EC, ED가 있잖아요. 그러면 2배씩 다 더해지니까 2로 내가 묶어보면 평균도 2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죠.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2배 되면 평균은 2배 되네요. 오케이, 하나 접수. 근데 여기에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D 빼기 12 제곱을 해요. 이걸 가지고 이거의 값을 구할 건데 체리나 괄호 안이 2배가 됐죠. 전체적으로 다. 근데 제곱이 돼 있죠. 그 전체적으로 몇 배 됐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배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A-12는 A 빼기 6에 A 빼기 6, A 빼기 6, 4였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 2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가 40이었으니까 전체적으로 4배가 돼서 160이 되겠네요. 이게 2배가 됐을 때의 분산인 거예요. 보면은 분산을 계산하는 건 제곱을 해서 계산하잖아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단순 2배 돼 있는 것도 4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산은 160인데 이거를 다시 루트 씌우잖아요. 그래서 4 루트 10 루트 160이 표준 편차가 되니까 4 루트 10으로 나오게 아니네요. 이상한 숫자가 됐죠. 미안해. 다시 분산이 여기서 10이었으니까 합이 40이고 여기가 분산이 아니죠. 아직 평균을 안 냈으니까 4로 안 나눴으니까. 그래서 얘를 4로 나눈 40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0보다 40 4배 돼 있는 거 확인되시죠? 왜냐하면 2배 한 게 제곱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표준 편차 구해보면 2루트 10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다시 2배로 바뀌어 있네요.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X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걔를 3배쯤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여기 평균이 M이었고요. 분산이 V였고요. 표편이 루트 V였다고 해봐요. 근데 3배쯤 올라갔죠. 그럼 그랬을 때 평균은 3M이 될 거고요. 분산은 9V가 될 거고요. 표편은 다시 이거에다가 줄여서 3 루트 V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분산 계산할 때 제곱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늘어나는 결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까지도 우리가 바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2배 돼 있네요. 평균 12였을 거예요. 표준 편차가 루트 10인데 2배 돼 있는 거에 표준 편차네요. 그럼 2 루트 10이라고 계산을 바로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숙달이 되면. 자,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이거 정리 좀 해보고 핵심 문제를 조금 해주실래요? 나머지는 숙제로 드릴 건데요. 그런 다음에 오늘 상관관계까지 해서 마무리 질 겁니다. 개념은. 그래서 개념상 빠지고 가는 거는 하나도 없이 다 듣게 되십니다.
자, 덮어줬다 합시다. 이교시 때는 삼각관계 나갈게요.